안녕하십니까. 임혁의 경제이야기입니다. 어느새 새해 첫 달인 1월도 하순으로 이제 다가서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유감스럽게도 세계 경제의 기상도에는 먹구름이 잔뜩 낀 채 점점 더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증시 하락세가 굉장히 염려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올해 이번 주 첫 시장인 월요일도 중국 증시가 지금 3% 이상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미국의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은 전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이 올 들어서 지난 15일 보름새에 무려 7조 달러 정도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작년 말에 비해서는 한 10% 정도 감소한 것인데요. 참으로 걱정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증시만 보면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경제 전망이 마냥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 중에 실버 라이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봤을 때 하늘에 구름이 끼었을 때 그 구름의 가장자리에 보면 구름 뒤에 빛나는 해의 영향으로 이렇게 은색으로 빛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실버 라이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버 라이닝이라고 하면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희망의 전조가 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지금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이 세계 경제 기상도 속에서 어떤 실버 라이닝이 있는지, 특히 한국 경제가 희망을 가질 만한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는 좀 반등세로 돌아설 것 같다라는 기대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다시 말해서 IMF에 따르면은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14년에 3.4%에서 2015년 작년에는 3.1%로 둔화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 계속 하강 국면이었는데요. 이게 올해는 다시 3.6%로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이 정도면은 그렇게 2010년대에 기록했던 5%가 넘는 그런 성장률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일단 계속 하강 국면이던 추세가 돌아선다는 그런 반전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성장률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세계 교역량도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이 IMF 추정에 따르면은 올해 세계 교역량이 한 4%가량 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한국 경제의 경우에는 수출 주도형 경제라는 점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두 번째로 희망을 가질 만한 소식은 미국 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미국 증시도 글로벌 증시 하락세의 여파로 약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실물 경제 동향, 실물 지표들은 고용이라든지 소비 지표 같은 것들이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미국의 내수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렇게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으로의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이런 데를 경유해서, 그러니까 중국이나 베트남에 한국 기업들이 원전재나 중간재를 수출을 하고 중국에서 다시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우회 수출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모델이 있는데요. 이 분석 모델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은 한국은 수출 증가율이 2.1%포인트 상승한다. 이런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분석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희망을 가질 만한 요소는 역설적으로도 중국 경제입니다. 이 중국 증시는 지금 비록 폭락을 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강력한 내수 시장 확대 정책을 지향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한국 경제가 희망을 가질 만한 부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제13차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핵심이 되는 방향을 앞으로 소비 중심의 중성장 사회를 지향을 하고 2020년까지 중산층을 대폭 늘려서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그 재정 적자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고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농민의 도시 이주를 촉진해서 부동산 시장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등 그 다방면에서 그 경기 부양책을 구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내수 부양책을 벌린다면은 마침 그 작년에 타결이 된 한중 FTA 등과 맞물려서 특히 한국 기업들에게 그 대중국 비즈니스 그러니까 투자와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발표된 예를 들면 작년에 발표된 그 중국 정부의 1가구 2자녀 허용 정책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한국의 유아용품 업체나 생활용품 업체들한테 이미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경제의 기상도를 살펴보면은 지금 당장은 먹구름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밝은 햇살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그 먹구름이 물러나고 햇살이 비쳤을 때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활력을 회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그 기업들이 가장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이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활력 제고법 등 이런 제도 장치가 속히 정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부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빨리 마무리를 짓고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계속 움츠리지만 말고 새로운 기회의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임혁의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